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오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어요. 15%가량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이즈가 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한 번 더 이제 분석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일부 물량을 이제 고점에서 매도한 이후에 다시금 더 낮은 가격에서 매도한 만큼 매수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결과론적으로 저도 똑같이 현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은 네오이지에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네오이지의 추후 실적이라던가 적평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네오이지가 지나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반대 매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이제 반대 매매가 터진 날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저는 꽤나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부르는 것이고 또 반대 매매를 부르면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장 상황이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요. 특히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 1등이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ETF인 만큼 심리 매수세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매수세가 달라붙지는 않아서 훨씬 더 과매도한 그런 급락이 나왔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이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서버가 또 터졌어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서버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서버가 터진다는 말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 게임이 멈추는 혹은 게임에서 튕겨버리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이 급작스럽게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거는 네오이지 측에서도 그냥 좀 놀라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흥행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외에도 매출은 상당히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발표될 때쯤에는 다시금 펀더멘틀을 따라서 주가가 펀더멘틀과 동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서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은 확실한 노이즈가 되는 것은 맞지만 다르게 봤을 때에는 그만큼 흥행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상당히 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은 이 타격감이 좋은 게임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던전의 파이트라던가 특히나 이 던전에 들어가서 다른 파티원들과 함께 사냥하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블레스원 리시드, 그러니까 네오이즈의 신작이 상당히 좀 니즈를 충족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서버가 터지는 와중에서 동접자 수, 그러니까 이용자 수가 크게 줄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여전히 네오이즈는 10위권을 가지고 있어요. 10위권을 가지고 있고 동접자 수도 지금 기준으로 지금은 6시 30분 정도인데 지금 기준으로도 대략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14,000명 정도의 동접자를 14,000명이 아니죠. 네, 14,000명이 아니라 44,000명, 예, 44,000명 정도의 동접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교 게임군이 이제 검은 사막,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접속자 수가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17,000명 정도였으니까 여전히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유료, 그러니까 돈을 빼먹을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던가 아이템이 부족하냐?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오히려 펄어비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사업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러한 급락에 대해서 딱히 오늘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일부 매도, 상당 부분 매도를 하고 다시금 매수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매수도 안 했고요. 매도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러 리포트라던가 자료를 좀 봤을 때에도 현재 블레스원 리시드의 그런 일일 매출액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저는 한 4억, 3억에서 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연간으로 따지면 최소 매출액 기준으로 1,000억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순이익,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0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의 주가가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솔직히 올해 기준으로 6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올해 기본적으로 1,000억은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대략 한 100%가량, 한 80%에서 100%가량은 더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게임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뭐 당연히 뭐 20% 이상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ROE도 15 정도로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가총액이 현재 8천억. 오늘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아직은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주가는 약간 6,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올해 당기순이익이 1,000억 원이고 ROE가 15 정도 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되는 그런 게임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기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딱히 뭐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대응은 안 한 거예요. 물론 매수매도 그런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블레스 얼리시드가 출시되기 전 뭐 이 부분을 봤을 때 대략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5천억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은 6천억 정도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이 그다지 저는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블레스 얼리시드에 대한 그런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보통의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명? 스팀에서 한 4만 명이면은 대박으로 칩니다. 4만 명이면 대박으로 치는데, 네오이즈는 최대 한 7만 5천 명까지 찍었었고요. 현재 시간에서도 4.5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게임사라던가 혹은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게임사였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역시나 출시 지금 3주차, 이제 4주차까지 들어서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매일 동접자 수가 6만 명 이상의, 6만 명 이상의 동접자 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런 유료 아이템이라던가 유료 컨텐츠에 대한 그런 사업 비즈니스가 상당히 좋다는 점. 이건 국내 게임사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펄어비스라던가 로스트 아커처럼 굉장히 좀 해자스러운 그런 게임도 있지만 대부분의 RPG 게임은 이런 식의 좀 돈을 뿜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서버가 터지면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점, 두 번째로 동접자가 한꺼번에 줄어들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이지만 이 중국에서 블레스에 대한 IP를 가지고 여신 풍폭이라는 그런 게임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8월 한 17일 정도, 8월 중순 정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밀렸죠. 최근에 뭐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밀리면서 한 달 정도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좀 출시가 될 예정인데 만약에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흥행성을 보인다면 당연히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매력적이게 이제 보일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여생폭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레스 IP를 가지고 가서 타격 위주의 그런 게임을 선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해요. 제가 무엇보다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스팀 매출, 스팀에 대한 접속자 수만 현재 지금 측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정식 런칭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일본, 대만에도 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식 런칭을 하면은 당연히 지금의 이용자 수보다는 훨씬 많아질 거예요. 현재로서는 스팀에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게임 유저들 혹은 일반인들이 스팀을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이용자 수가 기존 이용자 수에 더불어서 유입이 될 거라는 점도 저는 꽤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또한 이 동접자 수가 좀 줄었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동접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매출액이 꺾인다거나 실적이 꺾인다고 판단이 되었으면은 아프리카 TV는 진작에 5만 원 이하로 하회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접자 수가 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줄었을 때도 많았어요. 다만 그에 반해서 주가는 꾸준히 했고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은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실적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의 게임이라던가 혹은 이러한 플랫폼 아니면 뭐 스트리밍 이런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위 20%, 나아가서 상위 10%가 내는 그런 매출액이 하위 90% 혹은 80%보다도 훨씬 큰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동접자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헤비 유저만 잘 잡고 있으면 사실 매출액은 점차 증가할 요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블레스 언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신작 게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라던가 그런 스토리, 컨텐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좀 지금의 주가의 그런 급락은 시기상조적인 그런 불안감과 그리고 반대 매매가 겹치면서 나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다시금 매수를 이제 한 상황이지만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에요. 좀 보면서 지지라인이 잡힌다거나 혹은 변곡점 직전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에이지에 대한 분석이었고 블랙스완 레시디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